저희가 그동안에 축적해온 산업 현장에서의 그 피지컬 AI 경험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피지컬 AI 상용화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저희는 농업, 국방, 물류, 건설 이런 분야에서 실제 상용화를 한 사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선 그 주행 쪽에서 먼저 상용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크게 접근하는 거는 주행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션 조작 부분이 있는데 주행은 상당히 상용화가 진행이 돼서 그 여러 분야에서 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TYM하고는 골프장에서 잔디 깎는 론모어를 자율주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는 그 K10이 이제 K9 자주포에다가 포탄을 그 수급을 하는 차량인데 그 유인 차량으로 된 있는 거를 무인 차량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어빌리티 시스템은 항만 물류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그 컨테이너 선을 배에서 컨테이너 받으면은 그걸 야드에다가 혼자서 적재하는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거는 두산 밥캣이 이제 미국의 건설 중장비 한 80% 정도 그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그 로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로더는 축사에 똥치는 기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불도처럼 생긴 아이인데 얘가 지금 이제 유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무인으로 자율주행해서 혼자서 이제 축사 업무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저희가 한 거는 작년에 저희가 상용화를 해서 농림부 인가까지 받은 거는 SS기라고 있습니다. 스피드 스프레이러라고 해서 그 과수원에서 혼자 그 비전 기반으로 이제 장애물을 피하면서 그 농약을 치는 기계. 이거는 저희가 100대를 저희가 상용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행 쪽이고, 그다음에 그 조작 쪽, 매니플레이션 쪽은 최근에 저희가 감사하게도 그 과기부에 그 월드 모델 과제를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LG전자랑 저희랑 KT 뭐 등등 해서 같이 그 저희 컨소시엄이 선정이 돼서 월드 액션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를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주로 이제 보고 판단하고 그냥 액션하는 것까지 끝냈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까지 하는 그래서 이제 백본 모델은 VLM하고 제파 인코더, 그다음에 액션 디코더 이런 것들 결합해가지고 실제로 월드 모델을 개발해서 이거는 LG전자, KT, 카이스트, 서울대 등하고 협력해서 요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데이터 수집하고 모델 추론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저희 로봇들 갖다 놓고 얘는 이제 그 알로하 2에서 그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와이어 해가지고 얘가 좀 동원 FMB 쪽에서 우리가 받은 시나리오로 참치캔을 선물 세트 명절 선물 세트에서 넣었다 뺐다는 거고 이거는 디스플레이 액정을 픽앤플레이스하는 거고 이거는 중국의 에지봇이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실제로 인프레스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성능이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희가 느낀 피지컬 AI 옵스, 피지컬 AI 상용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인프라가 뭔지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파이프라인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시켜서 실제 로봇에다가 저희가 넣어서 공급할지에 대해서 쭉 한번 해봤는데 일단 주행 쪽은 저희가 상용화까지 쭉 가봤고 그다음에 매니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쭉 그 빌드를 하고 있는데 로봇을 셋업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모델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 기체에다 넣어가지고 모델 검증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피지컬 AI 상용화 핵심이 피지컬 AI 옵스를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지컬 AI 옵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곳곳에서 엄청난 그 배리어들이 있고 넘어야 될 굉장히 난제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AI 모델을 어떤 걸로 할 거냐, 뭐 월드 모델이나 RFM 등 이제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 설계하고 뭐 그런 멀티모달 I/O를 어떻게 정의할 건지 이런 부분들 있고 데이터 수집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제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까 앞전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제 로봇이 워낙 그 기체가 비싸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데이터 수집하는 양에도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터에다가 얘를 구현을 해가지고 엣지 케이스도 많이 수집하고 그다음에 뭐 시뮤트 리얼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할 거냐는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학습이 되면 학습된 거를 이제 실제 그 MPU 칩에다가 저희가 탑재를 해서 그다음에 로봇에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그 칩에다가 포팅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였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실제 기체에다가 최적화를 하고 레이턴시를 최소화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MPU 최적화하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동안에 좀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극복을 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직도 저희가 스트러글링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이제 AI 파운데이션 모델 역량을 어떻게 갖출 거냐,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역량을 확보할 거냐, 심트리얼 기반 시뮬레이터 역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실제 로봇 시스템에다 통합하는 역량, 온디바이스 AI 역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각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 하나씩 이제 풀면은 이제 모델 부분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비전 랭귀지 액션은 저희가 좀 많이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 4년 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아까 그 주행 부분에서 이제 상용화까지 했었는데 그 다음에 RFM을 이제 어떻게 이제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 과기부에서 굉장히 과제를 일찍 띄워줘서 월드 액션 모델이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이 모델을 무료로 배포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한테는 무료로 배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배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AI 모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백본 구조를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구조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한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기존에 워브라고는 그 월드 모델 for robotics and vehicle control이라는 저희 자체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걸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데이터 부분인데요. 데이터 부분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의 그런 지원을 해야 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엑소센트릭 비디오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에고센트릭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UMI 방식, Universal Manipulation Interface 방식도 있고 리드한 방식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그 어떤 타스크에 우리가 어떤 그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을 거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다 활용을 해서 그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아야 하더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아마 작년에 한 뭐 10월 정도부터 저희 그 피지컬 AI 협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요 중국의 에지봇이라는 데에 그 로봇 데이터 팩토리를 말씀드릴 때는 생소한 분들이 많았는데 뭐 지금은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 회사에 대한민국 1호 피지컬 AI 데이터 팩토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신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그 시뮬레이터 환경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저희가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고 지금 한 1000테라바이트 정도의 이런 데이터를 일단 모아서 모았고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시뮬레이터 부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희도 예전에 뭐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써보다가 최근에는 일단은 엔비디아 아이작심 기반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물리 엔진을 담을 만한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어서 물리 엔진 때문에 저희가 엔비디아 아이작심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엣지 케이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생성하는 그런 부분이고, 몇 주 전에 대통령이 베트남에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갔을 때 이조영 회장하고 대통령께 보여드렸던 시뮬레이션 영상이 저희가 아이작심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상용화를 했던 SS기의 시뮬레이션 영상이고, 요건 실제 기체를 갖고 해서 심트리얼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개선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 모델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 로봇 기체에다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어나더 엔지니어링 이슈에 저희가 직면하게 됐고, 로봇 하드웨어를 어떻게 하면 초저지연으로 레이턴시 없이 구동을 할 거냐, 의도대로 이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어의 핵심 기술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작년에 주로 이제 퀄컴 칩에다 올렸었는데, 그랬던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 칩은 너무 전기를 많이 먹고 발열도 심하고, 이제 그래서 일단 작년에 저희 주로 다뤘던 칩은 이제 퀄컴 칩을 주로 다뤘고, 근데 퀄컴에다가 트랜스포머 계열을 올릴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니 프레임워크가 지원하지 않는 그런 AI 모델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뭐 모나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자체로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NPU에다가 LLM 계열의 모델을 올리는데 상당한 고생을 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 상용화를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폼팩터의 이슈도 실제 오퍼레이터를 세워가지고 로봇을 갖고 데이터 수집을 하다 보면 이 굉장히 오퍼레이터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실제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걸 보면 이제 굉장히 덜렁거리는 진동이 심한 어떤 그런 하드웨어들, 그런 이슈들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쓰면서 1억 원 이상이 되는 초기 도입 비용이 높은 휴머노이드 그런 구조보다도 실용적인 그런 중심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기체들도 저희가 지금 최근에 구매를 하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에요. We're developing generalist intelligence from the physical world, and today we're introducing our most advanced model, Gen 1. It's a brain for many robots.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일반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머리가 달려있거나 이제 그렇진 않고 양팔만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작업 중심의 로봇 폼팩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작업 특성에 맞도록 텔레오퍼레이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텔레오퍼레이션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저희가 요 알로하 2를 조작을 하다 보니까 얘 넓이 리드암 부분에 넓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있고, 이거에 이제 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오늘 저한테 주제로 부여받은 대한민국이 이제 피지컬 AI 1등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왜 될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 작년 저희가 한 6월 말 정도부터 한국 피지컬 AI 협회를 이렇게 만들 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정대용 장관이나 그다음에 최영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전북하고 경남에 그 피지컬 AI 뭐 예타 면제로 1조 원 예산 내리고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굉장히 우리 업계 산업계에서 AI 업계에서 피지컬 AI에 주목하게 됐지. 작년 한 6월 말 정도 때는 뭐 국회의원들한테 뭐 이런 중요성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가 그 LLM만 해서는 안 된다. 이 피지컬 AI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누구나 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뭐 과기부나 그다음에 이렇게 관련된 분들하고 모시고 중국의 피지컬 AI 기업들 쪽 이제 탐방을 하고 걔네들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정도 위치에 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작년 말 정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 저희 직원이 한 3, 4주 전에 미국 가서 미국에는 오픈 AI나 이런 리더들하고 니들 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미국은 에이전트 AI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지컬 AI를 잘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조 현장이 없어가지고 예. 할 만한 실험을 하고 테스트할 만한 데도 없고 개발할 만한 데가 없어서 그래서 뭐 쇼핑 에이전트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걔들이 많이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중국하고 대한민국의 이제 경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2분 이제 3분 정도 남았으니까 최근에 이렇게 쭉 벌어지고 있는 일들 보면은 이게 피지컬 AI는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저희가 생태계 조사를 했는데 축이 어떻게 되냐면 X축이 산업 도메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농업, 뭐 물류, 제조, 뭐 제조 등 뭐 조선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국방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Y축이 수요 기업이 있고 완제품 제조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부장이 있고 플랫폼 기업이 있고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에 산업 특성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도 우리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제조업이 특화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은 조선대로, 뭐 국방은 국방대로. 그래서 국방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화라든지 아니면 LIG 넥스원 같은 데가 뭐 중심이 되고 그 밑에 여러 피지컬 AI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라든지 소부장 회사들이 따라붙는 그런 구조가 돼서 제조, 이제 산업, 로보틱스, AI 모델, 데이터 시뮬레이터, AI 반도체가 이렇게 통합되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LLM 도파모뿐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 버전의 도파모가 진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